낸시 컬프 본명 낸시 제인 컬프, 1921년 8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출생는 미국의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뛰어난 코믹 연기력은 텔레비전 황금기에 그녀를 인기 있는 캐릭터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아이 배우는 시트콤 베벌리 힐빌리스에서 제인 해서웨이 역을 맡아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지만 그녀의 삶과 경력은 그 한 편의 명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시절과 전시 복무 시절부터 할리우드 경력, 그리고 이후 정치와 교육계에까지 진출한 낸시 컬프는 뛰어난 재능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추진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나엔시 제인 컬프는 펜실베이니아주 미플린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10대 시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로 이사했습니다. 총명하고 헌신적인 학생이었던 그녀는 플로리다 주립 여자대학, 현재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케올프의 삶은 뛰어난 지성과 남다른 야망으로 점철되었다. 학문적 관심으로 마이애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어와 프랑스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언어와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언론계로 이끌었다. 그녀는 연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 마이애미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고 이후 MGM 스튜디오의 홍보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녀는 연예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고 궁극적으로 카메라 뒤편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녀의 열망을 키워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컬프는 이제 막 시작했던 언론인 경력을 잠시 접어두고 조국을 위해 봉사했으며 그녀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1944년 미국 해군 예비군에 입대하여 애국심과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공적을 세워 해군 소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녀의 군 복무 경험은 강한 규율과 리더십을 길러주었고 평생 공공 서비스와 시민적 책임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 세대의 여배우들 중 군 복무에 대한 이처럼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으며 컬프는 군복을 입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나엔시 케올프는 1950년대 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성격, 큰 키, 그리고 특이한 목소리는 개성 있는 캐릭터 배우를 찾는 캐스팅 디렉터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1951년작 모델과 결혼 중개인, 1953년작, 1955년작 스타 탄생 등의 영화에서 단역을 맡았습니다. 주로 노처녀, 비서 또는 개성 넘치는 도시 여성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을지 모르지만 컬프는 섬세한 연기로 모든 역할을 기억에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큰 전환점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CBS 코미디 드라마 베벌리 힐빌리스에서 은행가 밀버데일의 유능하고 든든한 조력자 제인 해서웨이 역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컬프는 해서웨이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전문성과 미묘한 성적 욕망을 뒤섞어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특히 순진한 제스로 보딘, 맥스 베어 주니어 분에게 은근히 빠져드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녀의 무표정한 답변, 몸과 애그, 그리고 고상한 태도는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1964년 에미상 코미디 시리즈 부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녀의 공연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컬프는 미국 대중문화 역사에 길이 남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베벌리 힐빌리스 외에도 페리 메이슨, 밥 커밍스 쇼, 샘포드 앤선, 메어 피 브라운 등 수십 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코미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에서 목소리 연기를 선보이며 그녀의 다채로운 음역과 독특한 표현력을 입증했습니다. 연예계 활동을 마친 후 케올프는 공직과 교육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CEO, 그녀는 펜실베이니아주 9번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사회정의, 환경보존, 그리고 더 나은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강력한 공화당의 반대와 예스 동료 배우 버디 이슨의 미온적인 지지 때문에 결국 낙선했지만 그녀의 선거 운동은 그녀의 끈기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계 활동을 마친 컬프는 학계로 돌아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주니아타 대학에서 연기와 연극을 가르치며 젊은 연기 지망생들에게 공연 예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열정을 전수했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똑똑하며 겸손하여 학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촬영장에서처럼 컬프는 강의실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애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난시 컬프는 1951년 4월 1일 플로리다주 데이드 카운티에서 찰스 말컴 다시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 진출을 위해 노력하던 초기 시절부터 남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조용했고 10년 후인 1961년에 이혼했습니다. 컬프는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연예계 성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이혼은 텔레비전 경력의 상승세와 맞물렸는데 특히 이듬 해인 1962년에 방영된 시트콤 베벌리 힐빌리스에서 제인 해서웨이 역으로 큰 호평을 받으면서 더욱 그러했다. 결혼 생활의 끝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컬프는 이후 재혼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했으며 나중에는 공익활동과 자선사업에 헌신했다. 1980년대 후반 배우 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한 후 컬프는 더욱 평온하고 사색적인 삶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코네티컷의 한 시골집으로 이주하여 이전의 직업을 특징 짓는 화려한 조명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농장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할리우드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이시기의 케올프는 연기와 드라마도 가르치며 자신의 풍부한 전문 지식을 신진 배우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똑똑하며 영희 예술의 헌신적인 사람으로 기억했고 그녀의 훌륭한 경력과 변함없는 진정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로 이주했는데 이곳은 아름다운 사막 풍경과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자선 활동에 대한 헌신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팜스프링스에 머무는 동안 컬프는 자선 활동에 전념하며 다양한 지역 자선 단체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녀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단체 중 하나는 사막동물보호협회였는데 이는 평생 동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하거나 버려진 동물의 구조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윤리적인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케올프는 사막극장 연맹에도 참여하며 공연 예술계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공연을 관람하고 젊은 배우들을 가르치고 지역 극단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TV 출연을 중단한 회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역 연극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녀는 겸손한 성품과 과거 자신을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주었던 창작 활동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뇌성 MIC 기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United Cerebral Palsy, United Cerebral Palsy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난시 케올프는 UCP 활동을 통해 기금 모금, 인식 개선 캠페인, 행사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특히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녀의 공감 능력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낸시 컬프의 영향력은 텔레비전 출연을 넘어 팜스프링스와 그 너머 지역 사회에서 친절하고 시민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동물을 돌보거나 젊은 배우들을 멘토링하거나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컬프의 할리우드 은퇴 후 삶은 목적의식과 봉사 그리고 변함없는 관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스 TV 드라마 팬들은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인기 배우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련되고 영리한 이미지로 시트콤 베벌리 힐빌리스에서 얌전하고 고상한 제인 해서웨이 역으로 가장 잘 알려진 낸시 컬프와 시트콤 샌포드 앤 선에서 입담 좋은 프레드 샌포드 역으로 인기를 얻은 활기 넘치고 교리 감각 있는 코미디언 레드 폭스. 하지만 할리우드 황금기 시절 두 사람은 스크린 밖, 무대 뒤에서 놀랍고도 감동적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 관계는 오랫동안 대중의 눈을 피해 감춰져 있었습니다.
난시 컬프와 레드 폭스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컬프는 과묵하고 사려 깊은 여성이었으며 예리한 지성과 품위 있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언론계와 군 복무 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언론학 학위를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 해군 여성 예비군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와 강렬한 존재감 덕분에 1950년대 초 거의 우연히 작은 배역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괴짜 노처녀 학자 역할을 주로 연기하며 특히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방영된 시트콤 베벌리 힐빌리스에서 깐깐한 비서 제인 해서웨이 역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레드 폭스는 거침없는 유머 감각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방송사들이 그의 정체를 숨기기 전까지 오랫동안 저속한 스탠드업 코미디와 나이트클럽 공연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파티 음악의 제왕으로 불린 폭스는 흑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시틀린 서킷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불손하고 재치 넘치는 말솜씨와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특징으로 하는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그는 1970년대 내내 방영되며 그를 유명하게 만든 시트콤 샌포드 앤 선에서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태도, 허세, 그리고 거침이 없는 솔직함은 낸시 컬프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스타 모두 유명인으로서의 복잡한 삶과 개인적인 정체성,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하는 언론의 시선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싹 텄다고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왔던 정보를 마침내 공개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두 사람은 1960년대 후반 둘 다 텔레비전 스타로서 절정에 달했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한 자선 행사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은 정반대였지만 더 깊고 지적인 차원에서 서로에게 끌렸다. 두 사람 모두 열렬한 독서가이자 시민권 운동에 열정적이었고 사생활에서는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된 것은 당시의 엄격한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이 다른 커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일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던 시대에 매우 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컬프는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고 사생활에 대한 관심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스 역시 사생활, 특히 연애사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의 결혼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대중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던 경험이 있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 이상의 감정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정한 사상적 교류였던 것이다. 컬프는 폭스의 대담한 유머와 사회 비판적인 발언을 좋아했다. 폭스는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날카로운 재치, 그리고 유머 감각에 매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TV에 방영된 적은 없지만 사적인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긴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새벽까지 웃음과 토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짧은 로맨스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두 사람이 살아온 길고 풍요로운 삶의 한 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컬프와 폭스가 모두 1991년에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사후에 여러 일화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존중과 동료애는 사회적 기대와 제약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할리우드의 화려함 속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정, 이해, 그리고 타인이 부여하는 역할 너머를 바라보려는 의지에 기반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는 어쩌면 그들의 관계가 오랫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논란 때문이 아니라 외모만으로가 애인을 규정하려는 사회에서 소중하고 진실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필요성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낸시 컬프는 유명 TV 시리즈 베벌리 힐빌리스에서 단정하고 고상한 제인 해서웨이 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말년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담바에를 자주 피우대온 컬프는 틀림없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녀 또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담배 사용의 건강 위험성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담배가 유행이나 심지어는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흡연을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간의 흡연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1990년 컬프는 암 진단을 받았고 길고 고통스러운 삶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종류의 암에 걸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병마와 싸우기 위해 용감하게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잔혹하지만 종종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극심한 피로, 탈모, 메스꺼움, 면역 체계 손상 등 끔찍한 부작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치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들었지만 컬프는 그녀의 삶과 작품을 특징 짓는 용기와 우아함으로 병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1992년 첫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암은 전이되어 다른 신체 부위로 퍼졌고 더 이상 약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가족, 파엔들은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낸시 컬프는 1991년 2월 3일 69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팜 데저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팜 데저트는 그녀가 마지막 몇 년을 보냈던 조용한 사막 마을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와 함께 미국 텔레비전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연예계에서 여성 코미디 배우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여성이었습니다. 컬프가 사망한 후 그녀의 유해는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주니아에타 카운티의 작은 마을인 미플린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묘지의 고요함은 그 여인의 평온한 우아함을 상징하며 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기억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낸시 컬프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텔레비전에 남긴 그녀의 유산, 잊을 수 없는 연기, 그리고 개척 정신은 그녀의 작품과 삶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